예, 동력학 중간고사 문제풀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채점 기준이랑 뭐 모범 답안을 올려놨는데 혹시 그것만 보고도 숙제를 다시 문제를 풀어오는 숙제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따로 풀이 내용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증명을 하거나 하는 문제인데 사실 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수업 중에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증명을 보였던 문제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글씨가 잘 보이 확대를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책에서 수업 때 어떻게 구했냐면은 탄젠셜 방향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적분을 해주면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다 라고 했었죠. T라고 썼었네. 그래서 그냥 이거 적분만 해가지고 하는 과정을 쓰면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 FT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F는 MA에서 탄젠셜 방향은 실제 속도의 시간 변화율, 속력의 시간 변화율이 탄젠셜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적분을 해줄 건데 그냥 해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해줘야 수정을 해줘야 우리가 DS에 대한 적분이 가능해지는 거죠. 원래 FT도 DS에 적분해야 되니까 우리가 MDV 오버 DT도 DS로 적분을 해줄 건데 밑에는 DT가 있고 분모엔 DT가 있고 적분은 DS로 해줘야 되니까 계산이 어렵잖아요.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그냥 적분해주면은 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시간에서 그러니까 초기에서 특정 시간까지 중에 속력이 변했겠죠. 그 속력이 변한 거는 전적으로 탄젠셜 방향 힘 때문이니까 우리가 적분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까지 해주면은 짠하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오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탄젠셜 방향 힘이 해준 일이다 라고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수업 때 여러 번, 한 두어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돌에 대한 운동량 보존인데 그냥 단순히 운동량 보존식만 쓴 사람들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죠. 보존 되물보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충돌할 때 물체 1이 2한테 주는 힘은 물체 2가 1한테 주는 힘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해서 어떤 물체가 초기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때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에 운동량이 되겠죠. 충돌 이후에. 근데 충돌 중의 운동량 변화량은 우리가 충격량이랑 같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충격량에 대해서 물체 1에 대한 식을 쓰시고 물체 2에 대한 이런 운동량 변화식을 쓰신 다음에 두 식을 더해주면은 여기에 써놨죠. 작용 반작용을 처음에 그래서 물체 1의 운동량 변화량하고 물체 2의 운동량 변화량 식을 서로 더해주면은 어떻게 쭉 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식이 나오는데 충격량 관련한 항은 서로 1번, 2번끼리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점수를 줬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사실 연관 해석이긴 한데 수업 때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네, 어떤 물체가 가다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두 개로 쪼갰을 때도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는 얘기였고
숙제 문제에서는 이거 몇 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 식은 똑같습니다. 네. 어차피 2번이랑 똑같은 내용 썼으면 다 맞았다고 해드렸고요. 초기 어떤 물체가 처음에 이런 운동량으로 가고 있고 나중 운동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이려는 거죠. 이거 초기 운동량은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이렇게 나오는데, 물체가 두 개로 쪼개진다고 해도 한 물체가 어떤 속력을 얻으려면은 그거는 다른 물체에 대한 반작용밖에 그 원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식에 대해서는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반작용 얘기만 있어도 앞에 2번 문제랑 비슷하게 채점을 했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력학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깊게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냐, 그거를 좀 보려고 일부러 낸 문제고요. 그런 문제들 몇 가지 있습니다. 일부러 난이도 좀 높여놓은 게. 그 다음에 마지막 1점 D 문제, D번 문제에서는 이건 자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속도 성분에 대해서 속도에서 탄젠트 방향이랑 노멀 방향으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어딨어? 네. 속도를 탄젠셜 방향 단위 벡터에 대한 속력을 곱했을 때 속도라고 나타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저 좌표계에서 나오는 거는 노멀 방향 벡터였고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원래 목표였죠. 11.4장인가? 거기서 배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속도를 시간 미분해 주면은 속력의 시간 미분항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도 방향의 시간 미분항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 노말 성분 표현할 거잖아요. 근데 얘는 노말이랑 상관없죠. 얘는 탄젠셜 방향 성분이니까 이건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고, 얘가 0이라고 쓴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얘는 0이 되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dt 오버 dv가 0이냐 마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서 얘를 0이라고 쓰는 거는 안 되고, 이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다루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이 문제인데, 그렇죠? 첫 번째 v는 v라고 치고 dt분의 det 탄젠셜 방향 단위 벡터를 이렇게 쪼개는 것까지 책에서 나왔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다만 여러분들 평가를 할 때, 채점을 할 때 요거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유도하는 과정, 이거 하나하나를 구하는 그 과정까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거나 수업 때 그림 그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뭐 복소평면이나 아니면 벡터 회전을 통해 설명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점수를 다 드렸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식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구성된다 라고만 쓴 사람들은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아마 문제 풀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뭐 이거를 굳이 다 하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충실하게 증명하려고 한 사람이랑 그냥 결과식만 쓴 사람하고 점수를 같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에서는 14.17 문제에서 좀 수정을 했거든요. 원래 14.17 문제는 여기 그냥 무게중심 위치에 대해서만 물어보고요. 문제 내용 자체는 뭐 크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막 세세한 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봤을 테니까 숙제 일부로 이걸 풀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시간, 속도 등등에 대한 계산을 조금만 더 해봤으면 답들은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t가 0일 때 로켓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이제 로켓이 뒤에 불을 쏘면서 가야 되는데 엔진이 꺼졌어요. 그럼 좀 더 올라가겠죠. 좀 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삐용 하고 바닥에 떨어져서 쾅 하고 터질 텐데, 여기 문제에서는 어떤 식의 상황을 얘기를 했냐면은 삐용 하고 올라갔다가 우선 최대 고도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최대 고도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추가로 추력을 안 받으니까 초기 속도 v0 여기 윗방향을 y라고 플러스 y라고 할게요. 이쪽은 플러스 x. 그러면은 초기 속도 v0는 플러스 방향이긴 하죠.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시간. 몇 초만큼 갔을 때 이제 최고 고도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력을 봤는데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봤죠. 이거 좌표 거꾸로 쓴 분들 꽤 있더라고요. gt 제곱. 그 다음에 초기 높이 h라고 할게요. 70m 있잖아요. 이게 y방향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A번 문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최대 고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최대 고도는 V가 0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도 있으니까 원래 숙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가 쭉 올라가다가 최대 고도에서는 속도가 0이 될 겁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도의 시간에 따른 고도 변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최대 변인데 이때는 뭐가 기울기가 0이잖아요. y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y가 기울기가 0이면 다른 말로 하면 시간에 대해서 y 변화량 0이니까 속도가 0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속도가 0인 점을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고점은 어떻게 구하냐? 점 v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으로 인해서 중력 가속도만큼 속도를 잃죠. 이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인데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최고점이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셨나? 최대 고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니까. 네, 맞네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요식만 시간에 따른 중력 가속도로 인한 속도 감소를 해서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다 라는 개념만 놓고 문제 풀면 돼요. 뭐 이거는 많이들 맞추셨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최대 고도에서 로켓이 폭발하면서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아까 우리 1-C 문제에서 충돌 전 운동량 보존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들고 오면은 최대 고도에서요. 출발할 때가 아니라 이거 최대 고도에서 m 곱하기 v가 쪼개진 다음에 벡터로 표현을 할게요. m a v a 더하기 m b v b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운동량 보존식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최대 고도였기 때문에 뭐가 붙냐면은 v는 0이 붙어요. 아까 우리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최대 고도에서.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쓰면은 식이 됩니다. Y방향에 대해서 좀 잘못 쓰신 분들이 있던데 Y방향에서 처음에 30m로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M 곱하기 30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Y방향으로 답으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30m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중력 때문에 다 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쓰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T가 얼마인지 구했죠. 앞에서. A에서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G는 알잖아요. 이거 계산 이렇게씩 쓰면 상관없는데 어차피 얘도 0 되는 건 알거든요. 왜요? 이미 A번 문제에서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동량 보존식을 써주시면은 X, Y 방향 따로 써도 상관없고요. 뭐 벡터로 한 번에 표현을 해도 어차피 좌변은 0이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식에서 좀 풀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 풀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 부분이 어떤 물체가 뽕하고 쪼개졌어요. 쪼개졌다고 했을 때 꼭 좌우로 쪼개지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죠. 얘가 A, 얘가 B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A하고 B는 각각 X방향 속도뿐만 아니라 Y방향 속도도 갖는 거예요. 근데 Y방향 속도는 중력 영향을 받죠. A방향 속도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세요. 처음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3.06초예요. 그럼 3.06초에서 t가 6이니까 몇 초가 흘렀어요? 2.94초가 흘렀겠죠. 2.94초 동안에 A 물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우리 이미 알죠. 2.94초. 그동안에 X방향은 등속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등속 운동을 해서 몇 미터 떨어진대? 50m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VAX가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2.94초 동안에 얼마를 갔다? 50m를 갔다 라고 하면 V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춘 분들이 꽤 있었어요. t가 6이라고 했을 때 0에서 6초까지 MA가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충돌 이후를 봐야죠. 그러니까 0에서 3.06초까지는 A가 물체 A든 B든 X방향 운동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3.06초에서 6초 동안에 50m를 이동을 했는데 그 50m도 따지고 보면은 어느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마이너스 방향 맞죠? 그래서 VAX도 17m/s라고 썼는데 이제 이건 속력이고 속도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7이라고 써주는 게 맞습니다. 딱히 채점할 때 거기에 대한 차이는 두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높이를 알아야 그 y 방향 떨어지는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VAY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최고 높이를 구해야 되고요. 최고 높이에서 중력과 속도를 받아서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2.94초만큼 이거죠. 2.94초 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유낙하가 아니라 초기에 y방향 속도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 식만 먼저 써주면 돼요. 이건 중력 가속도로 인한 그 낙하, 그 다음에 초기 y 속도. 이렇게 물체가 쭉 가다가 빵 하고 쪼개진다. 이렇게 빵 하고 쪼개지면서 얘가 가는 y 방향 초기 속도. 그 다음에 최고 높이. 그거 다 했을 때 낙하 후에 최종 y 변이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식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죠. 이거 그냥 계산기 갖고 하면은 y 방향 속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체의 속도는 A 물체의 속도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A 물체 속도 아니까 B 물체 속도는 뭐에서 구해요? 운동량 보존식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번 문제가 사실 원래 이거 숙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무게중심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 우리 어떻게 구해요? 요식 갖고 구하면 되죠? 식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A 물체의 X방향 변인데 그거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B 물체도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X방향 무게중심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빵하고 쪼개졌잖아요. 얘네 둘이 딱 알아서 움직인다고 해도 얘네 둘을 가진 시스템 오브 파티클의 무게중심은 안 변해요. 그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얘가 쪼개졌을 때 운동량 보존식 때문에 얘가 가는 속도에 대응해서 이쪽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둘이 더해주면 상쇄가 됩니다. 그런 개념을 문제에서 물어보던 거고요. Y방향은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조금 결과가 다르기는 한데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여기 Y방향 속도에 대해서는 Y방향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걔 정리해주면은 뭐 쭉쭉 정리는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빵하고 쪼개질 때 서로의 Y방향 속도에 대한 거는 상쇄가 된다. 그럼 뭐만 남아요? 초기 위치에서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것만 남죠. 그러니까 무게중심 위치만 따지고 보자면은 얘가 올라가서 빵하고 터져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랑 올라갔다가 그냥 뿡하고 통째로 떨어지는 거랑 무게중심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무게중심의 시간 변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래 문제에서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폭발했을 때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가 VA하고 VB 이미 다 구했잖아요. 앞에 D번까지 풀려면 구해야 됐죠. 그러면은 처음 운동 에너지랑 나중 운동 에너지랑 차이가 폭발로 인해서 생긴 운동 에너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은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뒤에서 다시 할게요.